집을 지금 처음으로 장만하실 생각이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집 투자하는 사람들이 집을 찾는 방법, 그 다음에 세입자들이 집을 찾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그 첫 집을 가장 좋게 살 수 있는 방법, 그 다음에 그걸 잘 사게 되면 3년, 5년, 7년 뒤에는 그 첫 집을 투자용으로 바꾸면서 투자자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이름은 션이고요. 포틀랜드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 15년 동안. 투자자들이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이 집이 현찰이 돌아가는 집이냐, 캐시플로가 되는 집이냐 안 되는 집이냐를 먼저 보거든요. 다운 페이먼트를 25% 넣어가지고 집세 내고 보험 내고 물값 이런 거 다 낸 다음에 그 다 포함한 금액이 그 렌트 비용으로 들어오는 그 비용이 다 감당이 되는지, 그게 다 감당이 되면 좋은 거고 돈이 조금 남으면 더 좋은 거고요.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집 같으면 12만 5천 불을 넣었을 때 이 집이 캐시플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첫 번째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첫 집을 사실 때도 물론 뭐 그만큼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돈이 없으시더라도 그 25%를 가정한 상태에서 이 집이 캐시플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. 근데 현재 상태에서 포틀랜드 지금 지역에서 그 이자율이 거의 6%이기 때문에 그 캐시플로 되는 집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. 특히나 그 MLS에 나온 집들 중에선.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 집을 지금은 캐시플로가 안 되지만 3년, 5년, 7년, 10년 얼마 동안 기다리면 이 집이 캐시플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점검해 보시는 거죠. 지금 만약에 했을 때 800불 매달 손해본다. 근데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게 아닌 게 그 집에서 살고 계시면서 그 집을 즐기시는 거기 때문에 800불 손해본다고 보긴 좀 힘들지만 나중에 집을 이제 세를 줬다면 현재 상태에선 800불을 손해본다. 근데 만약에 한 4, 5년 있다가 이자율이 떨어졌다면 그때 가서 한 4.5, 한 5%로 리파이낸싱, 재융자를 받았을 때 그때 5년 뒤에 받을 수 있는 렌트 값을 적용해서 이게 캐시플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게 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 두 번째 사항은 위치가 지금 현재 집을 살려고 하는 집이 있는 위치에 세를 내놓은 집이 몇 개나 되느냐, 그리고 세가 나오면 빨리빨리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런 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. 만약에 집을 살려고 하는 그 집 주변에 뭐 새 나온 집이 한 10개 되는데 빨리 안 나간다. 그러면 이게 다음에도 빨리 안 나간다는 그런 어떤 확률이 높거든요. 또 한 가지는 집을 살려고 하는 그 위치 쪽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, 어떤 경제적인 그런 그 파워가 있는지. 예를 들면 제가 사는 포틀랜드 지역 같은 경우엔 텍잡 있죠. 그러니까 인텔 있고 나이키도 본사가 여기 있거든요. OHSU 그 병원 큰 게 상당히 큰 게 있고요. 콜롬비아 스포츠, 그 다음에 아디다스, 워크포스, 그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나 그런 쪽도 회사들 전반적인 다양한 회사들이 다 이렇게 뭉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인더스트리가 좀 이렇게 하락이 되더라도 집값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그런 도시에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조그만 그 대학교가 전체적인 경제를 다 좌우하는 그런 곳엔 만약에 그 대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그쪽 부동산이 완전히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지금 2023년도에 팬데믹 끝나고부터 그 작은 대학교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추세라고 듣고 있어요. 한 10년 안에 한 200개 정도 칼리지가 문을 닫는다는 그런 어떤 정보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도시에서 보시게 되면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국군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죠. 그 경제가 다시 국군 베이스를 중점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그 베이스가 만약에 클로징 됐다면, 문을 닫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건 이제 집안에 만약에 손을 보거나 집을 좀 공간을 더 늘리거나 그러면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예를 들면 지하실을 이제 방처럼 만들어 놓으면
그게 값이 올라가는 거죠. 차고 그라지 같은 거를 이제 피니시 해가지고 방을 만들든지 화장실을 넣게 돼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넓되면 스퀘어 푸리지가 늘어나고 방이 한 개 더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세입자한테 돈 받는 것도 좀 더 받을 수 있지만 집값도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. 또 한 가지는 그 ADU라고 해서 자기는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옆에 이렇게 같이 또 만들 수 있는지, 아니면 있는 공간에 그런 아파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, 그런 가능성들이 나중에 집값을 올리고 세입자한테 돈을 더 많이 받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,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는 집이면 돈을 조금 더 주고 사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죠. 돈 더 안 주고 사도 더 좋지만요. 그 세를 주는데 이렇게 제약하는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, 특히나 컨도미니엄,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를 줄 수 있는 그 경우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제약이 되어 있어요. 렌털 캡이라고 하는 건데, 그게 있는 데는 뭐 20%, 30%까지 정도는 허용을 해주는데 그 이상은 못 해주는 데도 있고, 어떤 빌딩은 전혀 세를 못 넣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Homeowners Association, HOA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칸도 같은 건 좀 투자용으로 다음에 도움 보기엔 좀 힘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런 어떤 제약성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확률에 대기보다는 비율도 좀 작게 올라가는 편이고, 근데 뭐 10년 동안 새 들어 사는 것보다 물론 칸도를 사는 게 훨씬 좋지만, 제가 봤을 때 뭐 싱글 패밀리 홈이나 뭐 듀플렉스 같은 것처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칸도 같은 경우에. 이제 어떤 집들이 새가 잘 나가는지, 어떤 집들이 빨리 나가는지,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가장 값어치 좋게 보여지는 건 싱글 패밀리 홈, 그냥 가정집, 방 3개, 화장실 2개가 보편적으로 가장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세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상태고요. 그 다음 건 뭐 이렇게 듀플렉스 같은 거, 집 2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, 방 2개, 3개, 한쪽 방 2개, 3개, 한쪽,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.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 세입자가 쓰는 모자를 딱 쓰고 봤을 때 이 집을 내가 다음에 새 들어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집인지 안 드는 집인지, 현재 세입자로 살고 계시다면 아마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. 집에 딱 갔을 때 공간이 내가 새 들어 살고 싶은 집처럼 돼 있는지, 그 동네가 안전한지, 친구들 놀러 오면 차 이렇게 파킹할 때 있는지, 학구는 어떤지, 주변에 이렇게 놀이터 같은데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은 있는지, 집 살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특히나 학군 좋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00~300불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종합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가지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딱 보고, 두 번째는 세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모든 그런 체크할 사항들이 많이 맞게 되면 그 프로퍼티는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어떤 템플릿을 이용하셔가지고 첫 집이라도 장만하시고 나면 나중에 팔 때 돈을 더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, 그 집을 투자용으로 바꾸셨을 때, 그 집에서 나와서 세를 줬을 때 그게 어떤 좋은 투자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.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자를 주시고 좋아요, 구독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